현재 결론이 나오기 직전에 나온 이런 주장들 다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가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그래서 박성태 기자가 오랜만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으로 정했습니다. 예, 누구 얘기인가요? 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얘기인데요. 예. 잠시 손학규 전 대표의 최근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손학규가 결단하는 날엔 무언가가 터지는 우픈 현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손 전 대표가 뭘 중요한 걸 발표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다른 큰 뉴스가 터져서 본인의 뉴스가 묻혔다는 일종의 셀프 디스입니다. 이분은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칩거를 했었잖아요. 예, 칩거에서 나올 때마다 또 일이 터져가지고 나온 게 별로 뉴스가 안 되는 예,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처음으로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약을 발표한지도 잘 몰랐는데요.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주한미군이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오산 기지에 가져왔다라고 발표하면서 손학규 전 대표의 뉴스가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예.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닌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100일간의 민심 대장정을 돌고 돌아와서 큰 걸 얘기하려고 메시지를 탕 터뜨렸는데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예. 손 전 대표 뉴스가 나갈 때가 아니었죠. 예.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뭔가를 했는데 중요한 다른 사건이 터져서 본인의 뉴스가 묻혔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렇게 보니까 참 이렇게 연결되기도 참 쉽지 않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이 있고요. 예. 본인도 그 말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예. 유일하게 관심받았던 때가 지난해 전남 강진의 암자에서 돌아와서 개헌을 고리로 제7공화국을 만들자 이 선언을 국회에서 할 때였는데요. 당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행복한 표정입니다. 예.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정치인으로서. 예. 예. 2년 만에 암자에서 있다가 돌아왔더니 저렇게 많은 이제 기자들이 핸드폰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럼 보였는데요. 이때는 뭐 징크스에서 예외인 경우였나요? 한 나흘 정도가 예외가 됐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불과 전날이 이제 2016년 10월 20일인데요. 나흘 뒤에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예. 손학규 뉴스는 모두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예. 당시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었고 손 전 대표 참 즐거운 표정이었는데 비하인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손 전 대표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탈당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그러면 당시에 새누리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몰랐기 때문에 새 당 출입 기자가 모두 모이는 바람에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마지막이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솔직히 많이 걱정된답니다. 예. 뭘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잠깐 보면 나라가 처한 형편이 가히 내우 외환의 지경이다. 솔직히 많이 걱정된다라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길게 썼네요. 예, 밑에 예. 있는 내용은 내우 위안의 상황, 그러니까 탄핵을 두고 국론 분열된 모습, 경제 위기, 북핵 위협, 사드 위기 등을 나열하고 단결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근데 내후 외환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부터 시작됐다. 그 전에라고 주장한 사람들 많겠지만 아무튼 예.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4대강 문제 때문에 5년 내내 국론이 분열됐었고요. 예.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낮아지자 독도를 전격적으로 깜짝 방문하면서 외교를 내치에 이용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고두고 얘기가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왜 이런 글을 올렸냐라고 오늘 측근에게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짜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건 상당히 경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인 뭐 굳이 얘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겠죠.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급이 이런 정치적 언급이 이렇게
드문 일은 아니죠. 요즘 굉장히 잦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죠? 예. 기자들이 물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꼬박꼬박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올 1월에는 굳이 묻지 않았는데 연초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한 달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예. 또 그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됐을 때는 참담한 심정이다. 또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예. 얘기를 하기도 물론 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뉴스의 중심 인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긴 하군요.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은 그런 해석을 상당히 경계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래된 악연, 깊은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예. 나오는데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은 컸었고요. 예. 그 갈등이 계속 나와서 사실 지금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쪼개지는 그 두 축이 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의 이 잦은 훈수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측근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다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낮부터 전국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때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 내일 WBC 야구 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또 다시 10시경에 뵈야 될 것 같군요.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심한 계절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나를 걱정한다던 너의 그 마음을 알까 얼어붙은 날들을 지나 따스한 내가 되었으면 하는 외로움 계절 하나 두 사람? 아, 세 사람? 소셜 라이브를 왜들 내가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나? 누가 오늘 그 앵커인가요? 앵커로 세상? 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배가 되나가지고요. 그래서 가운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내가 일어나면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송국들을 봤으니까 빨리 일어나야 되겠네. 네. 빨리 일어날까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 할까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저희가 항상 집회를 나가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고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물론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 이선화 기자 안녕하세요. 대부분 소셜 라이브로 그 집회 때 현장 중계를 했었죠. 네. 이선화 기자, 뭐 임수지 기자, 또 이가혁 기자 등등. 네. 예. 이번 주말에도 나가겠네. 네, 그렇죠. 저희가 집회가 있으면 항상 같이 나가니까 네. 이번 주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신진 기자 뭐 마찬가지고. 신진 기자는 여러분께서 아마 저 역시 또 방송 때 중계로 해주는 걸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차승기 기자도 뭐 마찬가지고. 차승기 기자는 중앙일보에 있다가 인사발령을 작년 말에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두 사람보다는 집회 현장에 나간 횟수가 조금 적긴 하죠.
그렇죠. 이제 총량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일보에 있을 때도 아, 여기서 사회부에서- 일보라고 하면 중앙일보를 얘기하는 예. 저희끼리는 일보라고 부르구나. 예. 네, 중앙일보 있을 때도 예. 사회부에 있었어가지고 아, 예. 예,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네. 이번 주에도 물론 나간다고 했죠. 네. 예. 제가 계속 나가면서 이제 궁금했던 점이 저희 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도 예. 점차 이제 나가신다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동료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선배께서는 주변에서 뭐 동기나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이나 예. 같이 가자라고 하거나 나가자는 그런 얘기는 혹시 어느 집회로? 친박 단체들의 아, 친박 단체 집회로? 예. 근데 제 동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친박 집회로 나가자고 할 거라고 왜 미리 예단을 하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뭐 어디든 예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친박단체 집회,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그쪽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좀 연세가, 있으셔서.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 거기 뭐 젊은 층도 나온다고 듣긴 들었는데. 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나가 보면 찾기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마 나의 동기들쯤 되면 친박 집회로 나갈 것이다. 그런 의문이 조금 생겨서 아, 그런 의문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동창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디 나가는지 모릅니다. 예. 우선 뭐 전화해서 또 어디로 나가냐고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알아서들 자기 그 주관대로 생각해서 나가겠죠, 뭐. 예. 근데 저한테 나가자는 얘기는 누구든 하진 않겠죠. 제가 어느 쪽이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보니까 예. 밴드에서 네, 다녔다고 사진을 올린다거나 예. 이렇게 카톡방이나 문자로 이렇게 그런 글귀들 자주 이제 보내잖아요. 예. 오늘의 글귀 이런 거를 통해 표현을 하시거나 이런 게 좀 저희 부모님이나 이렇게 보면 늘어나신 것 같기도 해서 아, 그래요. 예. 혹시나 좀 경험해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밴드도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사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알려주시죠.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한테는 아니죠? 아니죠. 예. 우리 신진 기자랑 이선화 기자도 그렇고 최승기 기자도 그렇고 친박 집회 그리고 촛불 집회 양쪽을 모두 계속 취재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양쪽의 논리나 뭐 이런 걸 차치를 하고 가장 다르게 느껴졌던 부분, 가장 좀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한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저는 아까 이렇게 이선화 기자랑 신진 기자랑도 오면서 약간 반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손 선배께 이제는 점퍼가 아닌 방검복을 좀 사달라고 해드려야겠다. 무슨 복? 방검복이요. 이 칼 찌르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안전에 대한 것이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이게 새가 커지고 있고 이제 과격한 말들이 나오고 하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후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뭐 안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도 좀 답답한 측면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좀 강하게, 네. 격하게 하시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그럴 분들은 아니시라고. 그렇죠. 저희도 예, 이제 약간 기본적인 농담으로-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예. 농담으로 했는데 그만큼 뭔가 이 현장 분위기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현장은 늘 그렇죠. 그런데 방검복이라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봐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격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누구나 지금 뭐 결론을 차분하게 또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장갑은 벗을 때가 됐네요. 네, 사실 비록 이제 꽃샘 추위가 있지만 네, 네. 장갑도 벗을 때가 됐고 이제 잠바도 차츰 벗을 때가 됐습니다. 봄잠바도. 네. 겨울 동안 너무 따뜻하게 네. 취재를 잘했습니다.
근데 뭐 봄에는 집회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쵸. 전듭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그거 역시 또 예,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도 되죠? 네. 예. 예. 수고들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짧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회 2부의 최승기 기자입니다. 저는 사회 2부 이선화 기자입니다. 네, 저는 신진 기자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 소셜 라이브 주제는요. 친박 단체의 맨 얼굴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주제를 정한 이유가 오늘 탄핵 심판 선고의 날짜가 나오기도 했고 아까 천 선배한테 말씀드렸듯이 점점 이게 새가 커지고 있고 과격해지고 있고 가장 핫한 뉴스죠 요즘에. 그리고 실제로 친박 단체라고 하지만 뭐 탄기국도 있고 그다음 박사모도 있고 이게 어떤 게 어떤 거고 이런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참에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주제로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키워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가까이, 나누겠습니다. 아, 예. 더 모여서. 신진 기자만 조금 앞으로. 아, 예. 제가 다리가 안 나와서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탄기국입니다. 탄기국. 탄기국이 무슨 뜻인지 혹시 정확히 아세요? 일단은 탄핵 네. 기각을 위한 국민 총, 네. 앞에 대통령이 붙더라고요. 아, 박근혜 예, 예, 대통령 예. 탄핵을 위한 네. 국민 그쵸. 총궐기라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탄기국이 뭔지 한참 헤맸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탄기국이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이거 약자인데 사실 탄기국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이 원래는 이 친박단체 집회가 그렇게 초반에는 크지 않았어요.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이제 퇴진행동 측에서 주최하는 촛불 집회가 훨씬 세가 크고 그랬는데 탄기국이 생긴 게 아마 지난해 말 정도거든요. 12월 11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이 친박단체 집회의 세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탄기국을 첫 번째 키워드로 가지고 왔고요. 이 탄기국을 보면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이 보수단체, 그러니까 친박단체들이 다 모여있는데 박사모를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그다음에 무궁화회, 영남향후회 뭐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구국 300 정의 군결사대, 군결사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점점 새가 불어나게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요즘에는 이분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도 만드셨다고요. TMT라고. 네. 혹시 무슨 뭐 약자인지 아시나요? TMT의 약자를. 선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Tell Me the Truth라는 네. 네,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방송을 네. 하는 어떤 채널인데, 사실 이거를 통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또 개인 방송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 저희처럼 라이브로 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 이 촛불 집회 못지않게 이 친박 단체에서도 좀 이런 SNS를 통해서 어떤 집회 현장 많이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집회 나가보면 지금 기존의 어떤 언론 매체들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을 전하자 이들이 감추고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중계뿐만 아니라 뭐 특종, 단독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얘기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짜뉴스 저희가 한창 보도했었던 그 신문이라는 매체랑 방송이라는 매체랑 양쪽 다 활용을 하는 걸로 예. 실제로 뭐 기자나 작가도 채용을 하는 것 네, 같았고요. 네.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졌지만 또 체계적으로 네, 뭐. 운영이 되는 거를 저희가 또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걸 또 시청자들이 또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보고 현장에서 보면 믿을 만한 뉴스는 뭐 이쪽 이 일베 같은 사이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갈까요? 예. 다음 키워드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이게 태극기 현장에 나가면은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들이
당신 촛불이야 태극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친박단체 집회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제가 3.1절 전에 태극기가 워낙에 이제 많이 나오니까 현장에 집회 현장에 많이 나오니까 이 태극기 제작 업체들은 약간 좀 뭔가 판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쭉 전화 취재를 돌렸었어요. 했더니 이게 태극기를 만드는 곳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친박단체 집회에 있는 지금 현장에 있는 태극기들은 되게 조악한 태극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그냥 이제 도안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 매출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가정용 천으로 된 이렇게 약간 좀 수를 직접 이렇게 놓기도 하고 약간 좀 고급 태극기들을 만드는 업체들이라서 오히려 그때 3.1절 전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뭐 한참 뭐 태극기를 뭐 프레임을 걸어서 선점을 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 가정용 태극기도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3.1절이면 이제 당연히 국기 개항할 수 있고 뭐 집에서도 아파트에서도 단체로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파트에서 다 갑자기 태극기를 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또 길거리에 개항되어 있는 태극기를 보고 이거 혹시 친박단체에서 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집회를 거치면서 태극기에 대한 어떤 특정 프레임 같은 게 씌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약간 이 태극기가 결집을 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약간은 좀 어떤 전체주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이제 군가를 틀어놓고 사기를 북돋는다든지 아까 안나경 아나운서가 물어봤잖아요. 촛불 집회랑 다른 점이 크게 다른 점이 촛불 집회는 뭐 창작 가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친박단체 집회에서는 대부분 군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약간 애국심을 좀 고취시키자.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좀 어떤 왜곡된 민족주의 같은 게 나타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그 신진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애국심,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극단적으로 흘렀을 때는 막 전체주의가 되고 독일 히틀러의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요 광기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애국심이라는 게 사실 애국이라는 게 되게 좋은 단어인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신지 어디서 오시는 분들인지 뭐 이선아 기자도 그렇고 신진 기자도 그렇고 현장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선아 기자가 좀 그동안 취재한 바도 있는데 물론 이미 뭐 일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집회에 좀 조직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 사진이 있네요. 이거는 네, 이게 제가 취재를 하던 건데 이 태극기를 성족이랑 같이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잘은 안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여기 깃대에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붙어 있는 거냐면 그 지역 이름이랑 그리고 플러스 번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과천인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지역 이름이랑 번호가 같이 붙여 있는데 이게 그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모아서 다 같이 집회에 참석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을 좀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같이 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친박 단체에 대해서 좀 애국심을 고취하는 집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촛불 집회 자체에 대해서 폄하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 설교 시간에 반복을 하고 또 실제로 집회가 있는 날에는 같이 나가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 목사님 말씀이니까 저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믿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날도 한 교회에서만 한 40명,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거를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젊은 분들, 이 목사님과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교회를 나가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게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가 네. 무슨 이건 그럼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사실 그 이선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부겠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인원을 몰아가지고 집회에 나오는 일들이 많아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보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벽에는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좀 취재를 해달라.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보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한참 가짜 뉴스 같은 거 이제 보도하고 이럴 때 이제 이쪽에서 만든 그런 매체 신문을 신청을 좀 해달라. 이 모 신문을 보는 것이 애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동 이체 신청서거든요. 여기 실제로 보시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애국 활동 어렵지 않습니다. 애국일보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이제 신도들께서는 불편하게 느끼시고 제보를 보내왔던 거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친박 단체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는 좀 이제 지향적인 네. 어떤 미래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친박 단체는 좀 이렇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제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탈북하신 분들 있잖아요. 탈북자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개신교 신도분들처럼 이렇게 단체에서 동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나눠보면 그분들은 정말 뭐랄까요 이 공산화, 이 북한 사회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나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한창 유모차 부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했었던 네. 건데 취재를 계속 지금 하는 또, 중이라서. 하는 네. 중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리가 말씀드리는 되면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요것도 이제 뭐였죠? 그때 같이 교회에서 나온 한번 분들을 보여드릴까요? 찍은 영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보면 교회에서 나왔는지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각자 개별 활동을 하시고 이제 돌아갈 때만 같이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가셨을 때 네. 이제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라는 거를 직접 보신 거죠?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촬영을 실제로 말씀하시는 뭐 호칭이라든지 이런 게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걸 저희가 또 예. 다음 키워드 네. 소개해 주시면. 네, 야구방망이입니다. 야구방망이. 약간 좀 자극적이기도 한데 야구방망이가 굉장히 최근에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진이 좀 핫하기도 했는데 그 자유청년연합이라는 곳에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집회를 좀 세게 하시는 바람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거의 협박 발언을 하시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특검. 실제로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했죠. 네. 근처까지 갔고 특검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 근처까지도 가서 그렇게 막 위협을 했다고. 얼굴에 막 그거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발언, 물론 시위를 하다 보면 과격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런데 이건 어떤 개인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때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긴 했지만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혼절해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하고 박영수 특검이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우리 집 근처에서는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근데 법원이 일부 인용을 해가지고 100m 내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이 네. 공지한 표현을 보면 박영수 죽여라, 뭐 때려잡자, 뭐 감방을 보낼 때까지 집에 안 가겠다. 이뿐만 아니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들으면 정말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그쵸. 정도로. 예. 실제로 이선아 기자도 그렇고 신진 기자도 그렇고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적들이 좀 종종 있는지. 근데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취재 기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잠바를 입지 않거나 아니면은 잠바를 입거나 아니면 영상 취재 선배들이랑 같이 다니지 않는 이상 이 제가 기자인지도 모르는 분들 다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기자로서 위협을 받거나 그런 좀 압박감을 느낀 경우는 없었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조금 위해를 가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더러 이제 지나갈 때 뭐 태극기를 안 받으면 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때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재 활동을 많이 방해를 하세요.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 태극기로 카메라를 가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가리려고만 하고 계신데 제가 저번 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두 분의 취재 촬영 기자분들과 함께 계속 거의 지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손으로 내동댕이 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욕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이게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구방망이 이거는 이제 신의 향수 엄마 방송 유튜브 영상에서 따온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좀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쵸, 어제 제가 공포심을- 나갔던 집회에서도 심지어 그때는 이제 경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발표까지 났는데도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폭도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하고 덧붙이는 말씀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나를 고발하라 막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이 어떤 기관의 제재가 있거나 이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이 있고 어떤 규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보통은 그 행동을 멈추기 마련인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약간 섬뜩하게 다가왔던 현장에서 느낀 건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짧게 그냥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이 과격 집회를 좀 진정을 시키겠다. 근데 경찰에서 지금 아마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게 뭐 당장 어떻게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적용한 법조를 일단 좀 보면 집시법 위반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 정도 막 세게 막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고 막 얼굴 사진을 불태우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걸로 되냐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키워드 한번 이거는 뭔가요? 100m.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집시법에는 중요한 어떤 국가기관들 100m 앞까지가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헌법재판소 바로 건너편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에요. 거기는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나가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100m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안국역 부근에서 충돌이 많아요. 경찰과 이제 그 안으로 진입하려는 참가자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이제 해산하지 않고 거기서 구호를 외치면 이제 그때는 또 집회로 변모를 하게 되니까 경찰이 이제 강제 해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려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100m라는 키워드를 했고요. 뭐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네. 이선희 기자가 찍은 거죠.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안국역 네. 바로 앞에서 누워 계시던 분입니다. 이제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니까 그럼 여기서 누워 있겠다라고 이제 자리를 펴고 또 이날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장시간 누워 계셨던 모습입니다. 같은 분이시죠? 네, 같은 분이시고 이제 그 전에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끌려 나오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주무시고 계시네요. 네, 네. 주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 3분 정도 같이 누워 계셨던 걸로. 예. 영상도 네, 있네요. 영상 좀. 영상을 보시면 네,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를 타신 분이 자전거째로 끌려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저기 앞에까지만 가서 사람 보고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집회에 참가하신 분이신지 뭐 어떤 소속은 사실 알 수가 없었지만 헌법재판소 안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날. 예. 어떻게 되셨나요? 이제 끌려서 이제 이동을 하셨죠. 아이고. 또 뒤에가 네, 그래서 방금 이분도 이제 끌려가시면서 졸속판에 멈추라고 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모습은 실제로 헌법재판소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격한 상황이 벌어졌고,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선아 기자가 찍었던 네,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 다 담지 못했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렇게 헌법재판소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더러 경찰이 약간 조금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또 바로 가로질러서 가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경찰분도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정말 네.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저랑 신진 선배랑 이제 나눴던 얘기가, 근데 사실 저 재판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누구를 들어가신 만날까. 두 분 중에 누군가 저한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틈을 타가지고 확 들어가셨다는 분이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분도 틈을 정문 안까지는, 들어가셨다가 네. 끌려 나오셨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다가 그냥 다시 나오셨다는. 이렇다 보니까 경찰분이, 항상 긴장이 네. 되고, 경찰이 오늘도 7개 중대 이상, 거의 한 800명 이상이 네. 나오셨고, 한 예를 들어 종로소 같은 경우는 뭐 경비나 정보, 형사 이렇게 관련된 과가 아니라도 모든 과장님이 나오시고, 뭐 심지어 뭐 청문관사님도 나오시고 매일매일 고생을 하시는 모습이 또 좀 짠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진짜 고생을 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진 선배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데, 언제 그러니까 시간이랑 장소를 공지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그 시간에 제때 나타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진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매일 반복되고 있어서 그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날도 또 다시 추워졌는데. 신진 기자도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보면 보통 이제 그날 일정을 올리잖아요. 뭐 몇 시에는 요즘에는 하도 이제 집회가 많으니까 뭐가 있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집회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와서 막 여기다가 절로 뛰어가고 뭐 헌법재판소에 있다가 뭐 어디로 뛰어가고 특검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었죠. 네. 관할 이제 경찰분들의 고생이 많다고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 통해서 시민분들이 정말 통행도 그래도 원활하게 하시고 헌재 앞에서 그 좁은 몇 차로 안 되는 곳에서 또 충돌이 있을 때도 이제 비켜나게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선고 날짜가 나오고 하니까 이 친박단체 분들이 텐트를 치고 3박 4일 집회를 하신다고 했죠. 신진 기자가 또 갔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 일단 이분들 말씀은 인용이 되면 굉장히 비유적이고 어떤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 안 하시지만 인용이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죽창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실제로 사진도 올라왔었다가 그렇죠. 삭제가 네. 됐었죠. 오늘 나왔던 발언 중에도 있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뭐가 뭐 가족과 목숨이 뭐가 중요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늠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집회는 또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전혀 뭐 예상을 못하겠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당분간은 네.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참 약간 좀 무섭기도 한 것이 신변을 정리하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 같은 경우도 공지를 띄우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죽음을 방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좀 쓰셨어요. 재산 정리도 하라. 네, 뭐 미리 뭐 작성해두고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살 만큼 살았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선동이 될까봐 좀 걱정이고, 어쨌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한번 좀 크게 뭔가 있을 텐데 두 분도 모쪼록 그렇죠. 아까 다치지 않게. 손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어떤 극단은 아닐 테니 네. 평화롭게 어쨌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네. 좀 과격한 표현도 많이 나오고 좀 어떤 결의를 다지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었지만 큰 그쵸. 충돌이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인용 날짜, 그러니까 네. 그 심판 선고가 나는 날짜에도 좀 별탈 없이, 네. 큰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나오시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뭐 이제 각자 가진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거 표출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확 뿜어낼 수 있는 공간과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런 울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포용을 하고 이런 걸 이해해주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일상으로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저희도 토요일 날 기각이 되면 그 회장, 정강용 회장 그분께서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원래는 또 사업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나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결말. 어느 쪽이든 불복을 하겠지만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선생은 네, 오늘 저희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박 단체, 친박 집회의 맨 얼굴을 보여주마라고 되게 호기롭게 시작은 했지만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집회 취재도 하고 뭐 이선아 기자도 그렇고 신진 기자도 그렇고 현장에서 열심히 발빠르게 다닐 거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취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